성신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3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성신여대는 3교시에서 문화 수용과 주체성을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흔히 문화 혼종, 즉 통합과 통섭의 이러한 양면성을 주제로 다른 대학의 기출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듣고 난 뒤 통합과 통섭의 양면성이라는 배경지식을 들으셔서 그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교시에서도 모두 2개 문항이 출제가 됐고 문항 1번에서는 논점을 제시한 뒤 이 논점을 토대로 나머지 제시문에 적용해서 설명하라, 즉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항 2번에서는 역시 논점을 파악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서술하되 장단점을 보다 확대해서 사유를 확대해서 제시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독해와 적용의 문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신여대의 경우 대학에서 올해 모범 답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발표한 모범 답안을 토대로 해서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서술 방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에서 제시하는 논점을 파악해서 서술하고 독해 요약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외래 사상과 문화를 수용하는 나와 다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라, 가를 토대로 결국 나와 다를 평가하라 이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가나다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여러가지 고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주대토나 각주 국어의 그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고의 틀도 바뀌어야 된다는 이러한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의 필요성, 이것을 가의 핵심 논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는 조선 후기 외래 문화가 유입되는 그 과정에서 서양의 문화가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에 편중돼 있고 정신문화가 결여되었다는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해서 이를 배척하자는 그러한 입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노력이 정부적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기존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조적이고 경직된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지문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뭐와 가와 개척점에 서 있는 그러한 현실 사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다는 연암 박지원의 글로 시의성 있고 탄력성 있는 자세로 청나라 문화를 수용하자는 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제시문 가와 동일한 입장의 글로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먼저 가의 논점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가의 논점은 아무리 훌륭한 옛문화라도 시대가 변하면 옛것에 대한 집착과 향수를 버리고 융통성 있게 현대 지금의 흐름을 받아들여라 이러한 논점을 토대로 해서 제시문 나의 입장은 정신적인 문화와 물질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뒤 서구 문화를 배척하자는 자주의식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외래사상과 문화 유입에 맞서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진정성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나치게 유교적 예교만을 강조한 교조적이고 경직된 이러한 자세에 불과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서구의 물질 문화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도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태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려주셔야 될 것이고 제시문 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인식되어 온 외래민족의 문화와 사상이라 하더라도 유용하고 실용적인 문물과 문화가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용해야 된다는 이런 탄력적인 입장으로 제시문 가와 상통한다 이런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외부 세계를 경험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우리 문화에만 얽매여 외래 문화를 등한시하게 된다면 배타성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언급이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옛것만을 고집하다가 전혀 발전이 없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융통성 없이 과거의 풍습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일 뿐이고 급변하는 시대에서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탄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나와 다를 볼 때 두 제시문은 서로 상반된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제시문 나의 필자는 서양 문물의 수용이 인륜을 금수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외래문화 수용에 대해 폐쇄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화와 주전의 대결을 인륜과 금수의 대결로 귀결시킨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 문물의 유입이 부자간의 도리, 군신 간의 신의와 같은 인륜을 파괴하고 전통적 가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인식이다. 때문에 조선 경제의 위기를 가져오는 서양 문물을 강력히 배척하려 하고 있다. 반면 재심은 다이필자는 외래의 문화와 사상까지도 배울 수 있다는 개방적인 수용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문의 방법은 오로지 더 나은 것을 묻고 배우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설령 그것이 법이나 제도라 할지라도 외래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이라는 작은 땅에 갇혀 소박함과 누추함이 검소함이라고 여기며 외래의 것을 오랑캐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선비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편협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더 나은 것을 모범으로 삼아 수용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매듭 부분이고 이러한 평가서술이 분명히 있어야지 가와의 연관성 속에서 나와 다를 파악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은 가의 논리에 입각해 볼 때 재심은 나의 모습은 융통성 없이 옛것만을 고집하는 각주 구검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에 비해 개선을 위해 외래문물의 적극적 수용을 지향하는 재심은 다의 입장이야말로 재심은 가의 탄력적인 문화의 수용과 어울리는 동일한 입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답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에 나타난 문화수용의 재문제를 서술하고 간략한 논점을 잡은 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 라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와 라의 각각의 장단점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답안 작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제시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족문화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재심은 나는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이것을 창조적으로 변형해서 계승 발전해야 되는 입장, 그렇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할 경우 우리 고유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재심은 마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타문화에 동화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잃고 문화적으로 종속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재심은 마의 그러한 재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 문화적 종속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타문화에 동화되어 자기 정체성을 잃도록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보다 무서운 것이다. 둘째, 문화적 종속은 민족문화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대주의적 그러한 태도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 특정 문화의 문화상품이 세계시장을 석권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문화적 독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자문화의 상실로 인한 문화적 획일화, 즉 문화 생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골자를 토대로 해서 마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주셨는지 자신의 답안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이제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와 라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 나타나는 장단점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즉, 나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 우리는 정신적 자산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구조를 지켜나갈 수 있고 각국의 독창 문화를 보호하여 문화적 획일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편협한 배타주의적 사고로 인해서 외래 문화와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문화의 교류는 기정사실화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국수주의적인 입장은 자문화의 정체 및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의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라의 입장을 취했을 경우의 장점은 외래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실적에 맞춰 주체적으로 변용을 함으로써 정체성이 확보되고 새로운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고, 외래문화의 창조적 변형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다른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안목과 솜씨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외래 문화와 우리 고유 문화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변형을 일으켜 고유 문화의 본질마저 상실되는 이러한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의 것을 받아들여 재창조하여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반론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 답안에 대해서 성신여대 측에서는 반드시 나와 라의 입장의 토대에서 장단점을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세계화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런데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문화를 공유하고 전파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 문제에 관한 요약 서술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제로 문화적 종속을 들 수 있다. 문화적 종속은 국민들을 알게 모르게 외래 문화에 종속시킨다. 이는 정치적 종속이나 군사적 종속보다 더 위험한데 그 이유는 자신이 그 문화에 종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외래 문화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스스로 종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종속의 가장 큰 문제는 자문을 무시하며 민족의식 또한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또 다른 문제는 획일화된 문화이다. 문화의 획일화로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다양성이 서서히 상실되어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은 문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맥도날드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라의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적용 서술의 장단점 부분입니다. 우선 나의 입장을 취할 경우 외래 문화를 배척하고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점 서술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 질서나 유교적인 예법 등이 혼란해지거나 변동되지 않고 우리 주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라의 입장을 취할 경우 외래 문화를 수용하되 그 문화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단순히 외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 그것을 바탕으로 창조성을 실현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장점의 서술이 될 것이고 이 경우 외래 문화를 일절 거부함으로써 문화의 진보가 더디며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고 상호 간의 소통조차 단절될 수밖에 없다. 또한 라의 경우에는 외래 문화를 수용할 때 개방적인 자세는 좋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문화 사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수용된 문화에 우리 문화가 동화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매듭입니다. 따라서 나의 입장은 문화의 독창성을 지킬 수 있지만 장점이죠. 세계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반면 단점입니다. 라의 입장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으나 장점이죠. 자칫하면 동화될 수 있다. 이란 단점의 매듭 서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